아무 까닭 없이 살해된 광주 여고생. 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 지난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마저 크게 다쳤다.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명의 고교생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 대한 빗나간 분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약자를 향해 폭발한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장모 씨는 공부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장 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장 씨의 행적은 우발적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치밀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직후 무인 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계획 범죄의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학생인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2024년 전남 순천시 10대 여성 흉기 피습 등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누구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범죄자의 폭력에 당할 수 있고 대항력이 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극단적인 적개심에서 범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상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 정비나 소외계층을 보듬을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해법일 것이다. 사법당국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란전 협상 급물살, 경제 후유증 대비에도 만전기하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신뢰도가 문제긴 하나 이란 측도 MOU 검토는 부인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에 진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종전 협상 국면은 우리에게도 다행이지만 전쟁 후유증이 심상찮기에 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파괴된 중동 정제 시설 재가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로선 빠른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물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5월 물가는 4월보다 오름폭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유가 급등이 비료값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고물가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물가 오름세는 금리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며칠 전 한은 고위 인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이 유력해졌다.
고유가는 각종 비용 증대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 소비 위축을 야기한다. 이 와중에 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만다. 잘 나가는 증시도 영향받는다.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는 등 영끌 비투가 증시를 받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증시 유동성의 직격탄이 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후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대응으로 글로벌 증시가 큰 타격을 본 바 있다. 정부가 코스피 7,000피에 도취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의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같은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대기업의 과도한 성과금 요구가 불러올 임금 인상발 인플레 불안에도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외부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산업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고물가를 방치하면 민생도 민심도 흔들리게 된다. 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 공백 막아야. 구글 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9-1부는 7일 구글 코리아가 역삼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 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 5,112억 원 중 약 9,751억 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 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 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 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 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 1,3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 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 6,706억 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의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 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